이제 유형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295번은 간단하지만 혹시 이 중에 판단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볼게. 295번 이제 옳은 거 찾기인데 두 개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봐. 1번 자기랑 자기 켤레를 더했더니 0이 되었다. 그러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나요? 요거는 어떻게 인식하면 되죠? 자기랑 자기의 켤레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했던 표현 중에 요거랑 같은 표현이고, 그죠? 요거랑 같다는 건 이 알파가 순허수 상태이거나 또는 알파가 제로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알파 제곱을 했을 때 얘는 0이 되니까 만족을 하는데 순허수인 경우라면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니까 이걸 만족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1번 보기는 틀린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이면 베타하고 알파하고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착각하기 쉬운 게 아까처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말과 더했을 때 실수가 된다는 말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켤레이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냐면 베타가 알파 켤레이면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니까 실수가 되는데 그럼 맞는 거 아닌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즉 A이면 B다가 참이라고 해서 B이면 A다가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구조. 즉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인 건 맞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서 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지금 물어보는 건 이게 실수이면 켤레 관계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닌 예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더했을 때 실수가 된다면 허수 부분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가 만약에 2 플러스 i고 베타가 5 마이너스 i다 뭐 이렇게 되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쪽이 죽어버리니까 실수가 되는 건 맞지만 얘네가 둘이 켤레 관계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향을 잘 보셔야 돼.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항상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와 그걸 거꾸로 역으로 읽고 나서 참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3번 알파하고 알파 켤레를 곱했을 때 1이 된다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실수입니까? 무조건이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중간에 필기를 하나 했을 텐데 자기 곱하기 자기 켤레가 상수꼴이 나오는 경우에 가끔 얘를 역수 형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문제들이. 그럼 여기서도 알파 켤레가 양변 알파 나누면 알파분의 1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알파 켤레라고 이제 바꿔서 쓴다면 당연히 이건 실수가 되는 게 무조건 참이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3번 보기는 참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읽으면서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요렇게 바꿔 쓰는 연습이 조금 돼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래. 4번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이 되거나 또는 베타가 0이 된다. 자, 이거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했을 때 0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거랑 비슷한 예가 하나가 이거 비슷한 예가 없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면 그랬는데요. 그럼 알파가 0이 아니 이거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얘는 그냥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공통수학 2의 내용을 자꾸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공통수학 2 내용을 보면 어떤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그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죠. 왜냐하면 이게 참이려면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으로 생각해보면 P가 Q에 포함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Q의 여집합 부분과 P의 여집합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 말은 반드시 참이 되죠. 얘를 이용해서 보면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의 대우 구조죠. 대우. 순서를 바꾸고 부정. 그러면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다의 부정이 뭔지 알겠니? 둘 중에 하나라도 0.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집합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파가 0이다가 이만큼의 집합이고 베타가 0이다가 이만큼의 집합이야. 그럼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다가 얼만큼 말하냐면 이만큼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의 부정이라 하면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은 뭐야?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닌 상태. 그죠? 자, 그러면 요거의 대우 형태를 써주게 되면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라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 아니다. 이게 성립하는 것만 보여도 되죠. 근데 이거를 또 그럼 보여야 돼? 0이 아닌 복소수와 0이 아닌 복소수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야. 0이 아닌 복소수끼리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증명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참이면 얘도 반드시 참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이걸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겠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알파가 0인데 베타가 0이 아니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보여도 될 것 같은데. 요걸로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 대우가 좀 마찬가지네요. 0이 아닌 걸 보여주기가 더 힘드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이렇게 증명하는 걸로 갈게요. 곱해서 0이 나왔는데 알파가 0이고 만약에 베타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가 0이 아니고 베타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곱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라면 이 중에 이게 0이고 0이 아니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 요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0인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말이죠. 아까 왜 알파가 0이고 베타도 0인 경우에 요 경우를 얘기한 게 그것도 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되는 거고요. 알파가 0이 아니면서 베타가 0인 경우는 여기. 요것도 요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고,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인 경우는 여기. 이것도 요 조건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되고. 그렇다면 이 명제는 참인 거죠. 반례를 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곱해서 0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 세 가지로 분류해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이 돼야지. 혹시 반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례가 그냥 요 정리 자체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관계니까. 마지막이 5번 표현은 아예 별표 쳐놔. 요거는 이제 포함 관계로 그냥 따져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별표 치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말하는 실수의 성질과 다른 점 중에 대표인 거야. 얘는 괜찮은데 얘는 실수와 다른 게, 만약에 첫 번째 알파 베타가 만약에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 된다는 건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베타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더해도 0이 된다는 건 결국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다. 이거는 성립하는 얘기예요. 실수인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알파 베타가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 범위라고 얘기해 준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 된다. 요거는 거짓 이렇게요. 그러면 요걸 보이는 발예를 하나 생각해 볼게. 발예라고 쓸게요. 알파가 1 더하기 i고 베타가 1 빼기 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요거 제곱하면 2i,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아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알파 베타가 0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라는 말이 나오는 때 항상 문제 살펴야 돼. 복소수란 표현으로 알파 베타가 정의되어 있는지 아니면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말이 써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참거짓이 달라지는 거라 이런 이해 때문에. 또한 알파 베타가 실수라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 이외에도 또 하나는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0이라면 알파도 0 그리고 베타도 0이다. 이것도 참이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알파도 실수인 경우에 절대값 알파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도 절대값 시험이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했는데도 0이라는 건 각각 0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1번의 이 두 개는 꼭 기억하는 표현이고, 복소수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 여기서는 복소수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거짓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참거짓 문제가 의외로 면회가 계산 문제보다 더 하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5개 보기가 다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다 틀리는지 체크해봐야 돼서. 자, 물론 운 좋게 딱 보였더니 거짓인 게 보여.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는 연습할 때는 다 해보면서. 오케이. 297번 한번 해볼게요. 참, 참고로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이 4시 20분까지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4시 15분에 종료할 겁니다. 4시 20분부터 영어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서 이동 시간하고 그 텀이 5분도 안 주면 여기 끝나는데 거기 시작을 하니까 못 맞출 것 같아서 앞에 있는 타임이 5분 정도 일찍 끝내줄 거예요. 그래서 4시 15분에 종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자, 297번 요것도 시험에 났던 거고 이것도 시켜보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해줄게요. Z가 이런 복소수예요. 이런 복소수입니다. 이때 또 다른 복소수 W란 복소수를 정의했는데 이 복소수가 Z 더하기 1분의 2Z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알고 싶은 건 W랑 W 켤레를 곱해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 처음 푸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뭔가 나오겠죠? 이것도 대입하면 뭐 나와. 그럼 뭐 당연히 복소수분의 복소수니까 실수화 해가지고 W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W하고 W 켤레 구할 수 있다. 이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W가 Z 더하기 1분의 2Z 빼기 1 이렇게 돼 있을 때 W의 켤레가 Z 켤레 더하기 1분의 2Z 켤레 빼기 1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다른 문제에도 또 있어.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쓸 때 이만큼의 켤레 복소수를 쓸 때 이 실수에 해당되는 1이나 마이너스 1은 켤레를 그냥 하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Z 더하기 1분의 2Z 빼기 1의 전체 켤레를 여기 켤레에 여기 켤레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는 실수 부분이라 실수라 켤레와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에 켤레가 붙고 여기에 켤레가 붙는 거랑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W가 요거라면 W 켤레를 요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라고. 그렇게 두게 되면 이 문제가 밑에가 Z 켤레 플러스 Z 더하기 Z 켤레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Z 켤레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Z 켤레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Z 더하기 Z 켤레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Z와 Z 켤레, 즉 Z가 이렇게 있고 Z 켤레가 이렇게 돼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켤레 형태니까 아까 말했듯이 합이나 곱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한다. 그 얘기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로 Z와 Z 켤레의 합 또는 곱으로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2가 되니까 그냥 1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8이 되어서 그냥 2로 계산이 되겠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1과 2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기 바래. Z 켤레 2 요거 1 그다음에 8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도록 양이 많아요. 자, 그게 이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자,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300번 별표 하나 치시고 300번을 풀어보세요. 나 문제 쓸게. 요거보다 학교 시험에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난이도 있게 내가 학교는. 근데 이게 그런 문제 해결의 포인트 문제라 이미 저 학기 중에 풀어봤어요. 방학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하는 거야. 지금쯤이면 원래 나왔을 시간입니다. 아마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을 수도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좋은데 완성 한번 해봐.
300번 나왔나요? 오케이. 하영이는 어떻게 풀었나요? 저요? 음. 저는 Z를 음. A 플러스 BI 해주고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저게 실수니까 그 허세 부분이 그렇지. 0되게 해서 풀었어요. 오케이. 서윤이, 저도 똑같이 풀었어요. 유찬이, 저 Z를 A 플러스 B이라고. 너도 네. 똑같이? 오케이. 주영이, 채영이는 그렇게 했어? 배운 효과가 없구나. 얘기해준 대로 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론 저기 서윤이하고 경찬이는 나는 이제 대수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하고는 복소수 안 했지만, 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실수고 뭐 또 다른 뭐뭐도 실수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그래서 니네가 내용을 아까 말해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문제 풀 때 다르게 한다는 사실이 뭐냐? 니네 이거이면 이게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자기랑 자기 켤레가 같은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아까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너네들이라면 어떤 복소수 이만큼이 실수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의 켤레 복소수는 같은 거라고, 그죠? 이해돼? 기억나냐? 주영채영? 그러니까 Z하고 이게 실수이니까 얘하고 얘의 켤레 복소수가 동일하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보는데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래서 화살표 내가 양쪽으로 해놨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Z 마이너스 Z 켤레 Z 분의 1 빼기 Z 켤레 분의 1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Z 빼기 Z 켤레에 플러스 Z 켤레 분의 Z 켤레 마이너스 Z가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고 나면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하겠지. 그럼 얘가 공통인수가 Z 마이너스 Z 켤레이고 1 마이너스 Z 켤레 분의 1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이게 0이 되거나 또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Z는 Z 켤레이거나 또는 Z 켤레 분의 1이 1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 조건 중 이 말을 왜 써줬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실수가 아닌 복소수.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하려면 Z가 실수라는 말이니까, 그죠? 이거는 조건이 아닌 거죠. Z가 실수가 아니라면 자기와 자기 켤레 복소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 맞아? 따라서 얘가 1이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Z의 켤레의 값은 1이야. 이렇게 구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써야 이거 조건이 두 개가 나와서 그거에 동시 만족하는 Z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그럴 때 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소수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이런 복소수가 실수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건 실수라면 자기와 자기 켤레 복소수는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A 플러스 BI라고 대입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시간상 또는 연립식을 풀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복잡해지거든. 두 개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Z 제곱 같은 거 들어있고 이렇게 해봐. 그럼 더 불편해지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됐고, 마지막에 이 조건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이 말이 문제 읽을 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라고 바로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요거만 성립한다. Z 켤레는 1입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중에 30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마플이나 유형 해결의 법칙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 하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303번입니다. Z 4제곱이 음수인 걸 만족한다. 그때 다음 중 옳은 것 찾아봐라. 기억 Z 켤레의 제곱은 순허수입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Z 4제곱이 음수라는 걸로부터 아까 배운 걸로는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건 이 Z의 정체가 순허수입니다 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Z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놈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니까 결국 저 말은 Z제곱이가 순허수입니다 라고 힌트를 준 거다. Z제곱이 순허수다. 나중에 A 플러스 BI라고 대입하더라도 Z제곱이 순허수인 걸 이용해서 푸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Z제곱이 순허수니까 Z 켤레의 제곱이라는 놈은 Z제곱의 켤레 이렇게 될 텐데 이 Z제곱 자체가 순허수니까 순허수는 켤레 복소수를 해도 순허수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Z제곱이 순허수이므로 Z 켤레의 제곱이 순허수다 이 말도 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니은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동일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Z제곱이 순허수니까 만약에 Z를 A 더하기 BI로 생각한다면 Z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순허수가 되려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되거나 0이 되고 그 다음에 2AB가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일단 요 조건으로부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즉 A와 B가 둘 다 살아있는 복소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부터 A-B, A 플러스 B가 제로이므로 A가 B가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수인데 같은 숫자이거나 부호만 반대인 숫자이거나 따라서 이 Z가 될 수 있는 경우는 A 다음에 A랑 B랑 똑같다면 A 더하기 AI 꼴이 되거나 또는 이런 경우라면 B가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Z가 A 마이너스 AI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요거는 똑같지만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건 무조건 맞아야 참이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이런 케이스 때문에 항상 맞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 자 3번 디귿. 디귿은 Z 더하기 Z 켤레. 요 놈이 4가 된다면 Z 켤레 요거가 8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아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Z가 A 더하기 AI인 경우라면 Z 더하기 Z 켤레가 2A가 되니까 이게 4가 되려면 A가 2란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Z 켤레라는 게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4 더하기 4 되어서 8이 되는 게 맞죠. 자, 또는 두 번째 요런 케이스의 Z라면 즉 Z가 A 마이너스 AI라면 Z 더하기 Z 켤레가 역시 이거가 이거 켤레고 이거 켤레니까 똑같게 되는 건 당연한데 써보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역시 2A가 되어서 4가 된다고 하면 A는 2가 되고요. 그러면 Z랑 Z 켤레 곱했을 때 요것도 A제곱 더하기 A제곱 꼴이 되어서 4 더하기 4니까 8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둘 다 8이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이제 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아까처럼 둘 다 항상 되는 게 아니라면 거짓이지만 이 경우든 둘 다 8이 되는 거니까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한 문제를 여러분이 할 건데요. 299번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돼요. 아까 풀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299번의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그냥 식을 그대로 놓고 막 무조건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약간 배점이 높은 류의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나 이제 힌트를 이렇게 막 역수 형태가 나왔을 때 그냥 하는 문제보다 뭔가 변형이 약간 들어가 있으면 편한 문제들이 이 내용이에요. 바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바로 나온 사람들의 풀이해를 이제 바로 할게요. 뭐 1분도 안 걸려요, 원래는. 이걸 갖다가 얘들을 활용해서 뭐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힌트로부터 요 베타라는 놈이 알파 켤레분의 4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 두 개 곱해서 상수 나왔을 때 역수 형태를 잘 보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타 대신에 알파 켤레분의 4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알파 켤레의 베타가 4니까 여기에 전체 켤레 복소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베타 켤레가 되고 4의 켤레 복소수 해도 그냥 4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베타 대신에는 이렇게 썼고 여기를 양변을 베타 켤레로 나누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베타 대신에는 알파 켤레분의 4가 들어간 거고 베타 켤레분의 4 대신에는 알파가 들어가서 결국 이놈이 된 거죠. 그러니까 5i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렇게 바로 답을 쓰는 문제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직접 막 알파는 a 플러스 bi, 뭐 베타는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자, 이제 유형 3번 쪽에 복소수의 거듭 제곱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소수의 거듭 제곱 문제는 아까처럼 기본적인 복소수 i의 n제곱 이 4제곱마다 끊겨서 차수를 1차까지 낮춰서 계산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아까 유형 1에서 해봤고, 그 다음에 뭐 305번도 가능하죠. 305번도 가능한데 305번은 그냥 말로 할게요. 나중에 풀어보세요. 복소수는 거듭 제곱이 연속된다면 4개씩 끊어서 계산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4개 더해서 0이죠. 그러나 이렇게 앞에 숫자가 1, 2, 3, 4 숫자들이 변해가는 문제라면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어. 없다 하더라도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씩 끊어서 계산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즉 4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동일한 숫자가 0이 아니지만 동일한 값이 나와서 4개씩 묶어서 몇 묶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문제니까, 예를 들면 i 마이너스 3i 제곱 5i 세제곱 7i 마이너스 7i 4제곱 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i의 9i의 9제곱 그 다음에 11i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걸 계산했을 때 4개를 더해도 동일한 값이 된다는 걸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항수가 51개이다 보니까 4개씩 3묶음 끊고 나머지 3개를 쓰면 되는데, 단 얘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끊습니다. 왜냐하면 상수가 붙어 있어요. 개수가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48개를 4 곱하기, 그러니까 4개씩 끊어서 12묶음이니까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뒤에 있는 3개는 직접 계산해 주시라. 그래서 얘는 앞에부터 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306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306번은 자연수입니다. n이 fn이 ni의 n제곱 빼기 n 플러스 1의 i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어쨌든 이런 i의 거듭 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4개 F1부터 16까지 여러 개의 항을 계산하라는 말은
진짜로 16개. 이게 그러니까 F16이 아니라 F30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 일일이 16개를 다 해보거나 30개를 다 해보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이없게 숫자 크는 건 다 사기야. 규칙성으로 풀란 얘기 어차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실제로 F1부터 차례대로 몇 개를 해봐서 너네들이 규칙성을 판단한다면 보통은 반복되는 규칙일 때가 제일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해보고 F1, F2 해서 F16까지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다 해볼 수는 없지만 몇 개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F1부터 규칙 보일 때까지 간다. F1 그러면 1의 i의 1제곱 빼기 2i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F2를 계산해 보면요. F2는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3하고 i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3i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계속 숫자를 보세요. 그 다음에 F3은 3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i 4i의 4제곱이니까 빼기 4 이렇게 되죠. 조금 규칙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요령이 되겠네요. F4 어차피 i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4개마다 끊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최소 4개는 한다고 생각하시고 4 그러면 4i의 4제곱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i의 5제곱 마이너스 5i 이렇게 되겠죠. 4 마이너스 5i죠. 요 정도 하고 봤을 때 4개씩 만약에 끊어서 간다는 이게 숫자가 변해가는 규칙성은 안 보이니까 일단 4개를 가지고 해보면 실수 부분이 이렇게 더하면서 0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이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이쪽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여기는 4i에 마이너스 8i니까 마이너스 4i가 되나요? 그러면 이 뒤로 다음 4개를 했을 때도 마이너스 4i가 생긴다면 이거는 규칙성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305번의 다른 표현의 문제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F5는 5i의 5제곱이니까 5i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니까 6i 6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6 이렇게 되나요? 6 플러스 5i 개념이죠. F6은 6i의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아니면 4i 마이너스 8i 2개씩도 끊어지겠는데? 써볼게. 마이너스 6에다가 7 들어가니까 플러스 7i 이런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F7을 봤을 때 7은 7i에니까 마이너스 7i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8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F8은 8i의 8제곱 그 다음에 9i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i 이렇게 되어서 8 마이너스 9i 이것도 이제 실수 부분은 동일하게 끊어지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쪽도 12하고 16이니까 마이너스 4i가 되는 게 맞죠. 그럼 4개씩 끊어서 계속 마이너스 4i가 이어진다는 규칙으로 보든가 아니면 처음에 2개만 놓고 실수 부분 지워지네? 4i네? 그 다음 2개를 봤더니 실수 부분 지워지네? 마이너스 8i네? 그 다음 실수 부분 2개 지워지고 12i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i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개씩. 그러니까 대신 2개씩마다 배수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어쨌든 4개마다 마이너스 4i씩 생기니까 16개라면 마이너스 4i가 4묶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아무 관계없다는 게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면 30이었어. 그럼 4, 7, 28하고 2개가 남죠. 이 2개가 남는다는 건 결국은 이게 이제 그 7묶음이 가니까 2, 4, 6, 8에서 7묶음까지 가면 아마 14, 16, 마이너스 16, 16 나오겠지. 그래서 이 뒤에도 이걸로 찾아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n제곱꼴의 숫자들이 변화해가는 놈은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써본다를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해줄게요.
309번을 잠깐 보십시다. 이것도 이제 풀이를 할 때 309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얘기해줬다. 이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첫 줄에 글씨로 써 있는 거 꼼꼼하게 잘 읽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 제곱하고 Z 켤레가 똑같다. 그럼 이걸 가지고 Z 6제곱 더하기 Z 5제곱 더하기 Z 3제곱, 4제곱, 3제곱, 제곱, Z 1까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아까 한 대로 Z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해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B는 살아있어요 라고 전제로 놓고 여기 대입해서 복소수 Z의 특성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거듭제곱구를 추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데 요걸 이제 다르게 조금 정리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보면 Z 제곱이 Z 켤레니까 양쪽을 제곱하면 Z 4제곱은 Z 켤레의 제곱과 같죠. 이런 관계는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전체 켤레와 이 전체 또 켤레는 같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Z 켤레의 제곱이 Z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도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면 Z 4제곱이 Z 켤레의 제곱인데 그게 다시 Z가 되니까 Z의 4제곱과 Z가 같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Z 4제곱 빼기 Z는 0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Z로 묶었을 때 Z 3제곱 빼기 1은 0 이런 식이 되죠. 그렇다면 Z에 Z-1에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요게 0이 된다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돼.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Z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Z가 0이라는 건 실수죠? Z-1이 0이라는 것도 Z는 1이니까 실수죠. 따라서 Z는 이게 실수니까 이건 만족할 수 없으므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세 개씩 끊어진 거니까 여기를 Z 4제곱으로 묶어버리면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요 놈을 Z로 묶어버리면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0이 되니까 이만큼도 0이 되고요. 요만큼도 0이 되어서 이 결과가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Z 대신에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해서 Z제곱과 Z 켤레가 똑같다고 하면 A, B 사이에 관계식이 나올 거야.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Z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해도 되는데 좀 식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서 계산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신 들어갔을 때는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 싸움에서 밀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다 못 풀고 끝내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는 정확히 풀고 그냥 일일이 다 했을 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 중 이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하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래야 다른 문제 하나 풀 시간이 생겨요. 자, 한 문제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312번. 자, Z라는 복소수가 1-i 분의 루트 2. 어서 많이 보던 거예요. 역수치해 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W란 복소수는 이것도 익숙한 복소수죠. 자, 이랬을 때 Z의 n제곱 한 거랑 오메가의 n제곱 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된대.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200 이하의 그 만족하는 그 n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뭐 그건 그래요. 이겁니다. 그럼 이 각각의 복소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요거는 생긴 게 뒤집어져 있지만 제곱 단위로 기본 계산하는 아까 써준 그거이기 때문에 z제곱을 구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i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2i분의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요렇게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똑같이 z제곱은 i가 된다. 이러면 거의 뭐 밑으로는 z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z 6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z 8제곱이 1이 되는 거죠. 항상 반복되는 규칙의 핵심은 1이 나왔을 때가 한 바퀴를 도는 기본 단위인 거예요. i의 4제곱이 1이니까 4개씩 하듯이. 그러니까 얘는 8제곱이니까 16제곱이 1 나오는 거고 24제곱이 1 나오는 거고 이렇게 8제곱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1 이렇게 배운 걸 이미 알았다면 얘는 그냥 오메가 6제곱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세제곱마다 3의 배수마다 계속 반복되는 값이 생기죠. 근데 이쪽 복소수하고 이쪽 복소수는 완전히 틀이 다른 거라 오메가의 세제곱은 이지만 오메가 자체랑 오메가 제곱이 이쪽 복소수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같이 맞춰질 수 있는 값은 결국 1인 값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369에서 3의 배수로 나가고 얘는 8의 배수꼴로 나가죠. 그럼 최소 공배수 즉 24가 최소 거듭제곱 숫자가 된다. 1로 똑같아질 수 있는 값인 거지. 그래서 이제 24가 최소 숫자가 되고 그럼 24의 배수들은 다 똑같을 테니까 아까처럼 뭐 200 이하의 n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의 문제는 실제로 아까 기본 거듭제곱 계산에서 조금 바뀌어 있는 문제 몇 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음수의 제곱근 문제를 하나 다뤄보고 그다음에 하나 좀 시켜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313번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수의 제곱근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가 있고 부호를 판단해서 그걸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 계산은 내지 않았을 거고 부호 판단에 해당되는 문제들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A가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에 해당되네. 에이, 그냥 해야겠다. 계산 문제도 하나 들어있네요. 그 뒤로는 다 부호 판단 같은데요. 계산 문제 있으니까 하나 합시다. 그럼 계산 문제 하나, 부호 판단 문제 하나 하자. 자, 계산이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분의 루트 25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ab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1의 제곱에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요것이 마이너스 24 더하기 4i 꼴이 됩니다. 자,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니까 이 a 제곱 자체는 a 자체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루트 a 제곱에 i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 루트 a 제곱 곱하기 i. 근데 a가 양수였기 때문에 a i 이렇게 쓴 거랑 같죠. a i.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양수이므로 o a 이렇게 쓴 것까지가 허수 단위를 꺼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2 곱하기 얘는 a 곱하기 b가 음수죠. 음수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ab의 i 그 다음에 얘도 루트 마이너스 ab의 i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양수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가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에 i 이렇게 생각해보면 a 플러스 1이 양수니까 그대로 a 플러스 1의 i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i를 꺼내 쓸 만큼 꺼내 쓴 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이건 지워지고 i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i 곱한 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건 양수들끼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a, b가 나오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 a, b가 되니까 2a,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에 i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분해 보면 2ab에다가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5 묶여서 i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 놈이 돼야 되니까 a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5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은 9가 되고, 그럼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지만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양수죠. 여기에 3 이렇게 되어서 a가 2, a가 2라면 음수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해버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게 일단 계산 자체의 문제. 부호 판단을 하는 문제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부호 판단 문제를 한번 해볼게. 뭘로 해볼까나? 요거가 괜찮네. 315번. 루트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부호 판단 힌트입니다. 루트 x 마이너스 5 분의 루트 x 더하기 6 이 마이너스에 자, 이걸 곱했을 때 마이너스 붙는 건 이거 x에 x 플러스 4라고만 생각해보면 둘이 곱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0이 아닌 복수수, 뭐 0이 아닌 수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등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등호가 붙냐 안 붙냐 때문에 이렇게 정수개수 물어볼 때는 반드시 하나 차이 나니까. 얘는 x도 0보다 작거나 같고 x 더하기 4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서 두 개의 공통 부분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공통 부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자, 여기는 위에 거 태양 위에 있잖아, 그지? 양 x 플러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어야 되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5는 부호가 음수 쪽인데 진짜로 음수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놈하고 마이너스 6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놈이잖아요. 그럼 공통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까지 3개가 돼야 돼. 여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쓰는 순간 두 개로 나오게 되니까 틀린다고. 그러니까 0이 아니다, 이다 그런 말이 있냐 없는지 잘 봐야 돼. 자,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복소수에 대한 기본 내용 정리하고 예제 몇 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다음 토요일 날 공부할 때까지 이제 문제수가 작아서 좀 하다가 문제수가 너무 부족할 것 같으면 자이스토리 또는 블랙라벨 가지고 보조 프린트를 좀 써볼게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 이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고. 자, 그러면 과제는 단순해요. 일단 오늘은 이제 단톡방이 아니니까 적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29번 더 좀 아까 한 317번 하고 스텝 3가 여기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어서 원래 좀 내기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복소수 딱 떨어지는 문제는 번호를 적어 봅시다. 350, 351, 352, 353, 354, 355, 356. 돼 있네? 356까지 있네?
그 뒤에 또 그럼 겹치는 게 있는데 그럼 350부터 56까지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 버리면 또 복소수가 있죠. 아 그럼 그냥 다 복소수로 해버릴까? 2차 방정식이랑 섞여서 그러면 잠깐만 빼고 아 너무 섞였는데 이 방정식이랑 좀 합쳐진 문제라 나쁘네. 그러면 이렇게 반만 하고 나머지 2차 방정식하고 나머지 반은 하게끔 하자. 그러면 350번부터 356번 아니 더 하자. 360번 여기까지 끊어. 360번까지 끊어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61번부터 저 뒤로 복소수 문제가 섞여 있긴 하지만 370번까지는 2차 방정식을 포함해서 해볼게요. 스텝 1에 네. 2차 방정식 문제도 아니요. 스텝 1에서는 스텝 1, 2는 복소수만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뭐 근거 계수 관계도 있고 한번 내용 정리할 게 또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복소수만 푸는 거니까 229부터 317 중 복소수 문제만 풀어오시고 스텝 3는 요거만 푸세요. 이게 섞여 있긴 한데 반 잘라서 2차 방정식에 포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2일 과제예요. 그러면 서윤이는 요걸 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 금요일까지 그렇지. 애들은 토요일까지인데 너는 금요일이라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체크 받고 그 다음 일요일 날 다시 2차 방정식. 네.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